안녕하세요. 수학 원 10차시 연습 문제 풀이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디딤 영상은 아닐 거고요. 선생님이 지금 촬영하는 시점은 사실 10차시가 모두 끝난 다음입니다. 원래는 이걸 좀 수업 전에 미리 찍어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좀 안 됐어요. 죄송합니다. 자, 그래도 양해 부탁드리고요. 선생님이 최선을 다해서 꼼꼼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시험 공부하면서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1번부터 살펴보죠. 다음 식을 간단히 하시오 라고 해서 로그의 연산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1번부터 한번 볼게요. 1번 로그 6의 216 빼기 로그 6의 36. 지금 밑이 같은 두 개의 로그 간의 뺄셈이에요. 자, 로그의 뺄셈은 어떻게 처리한다? 진수끼리 서로 나눈다. 앞에 거 나누기 뒤에 거 이렇게 하면 된다고 했었죠. 자, 그래서 얘를 분수로 표현해 보게 된다면 로그 6의 36분의 216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사항, 선생님이 돌아다니면서 봤을 때 이렇게 쓰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이거랑은 전혀 다른 거예요. 요거랑 요건 달라요. 자, 여러분들이 진수간의 나눗셈으로 처리하는 것이지 이렇게 로우끼리 나눠버리면 계산이 안 된다. 이건 밑변환 공식 쓰시면 완전 다른 값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착각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약분해주게 되면 어떤 값이 나올 거냐면요, 6이라는 값이 나올 거예요. 자, 밑과 진수가 서로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쵸? 이제 1이라는 값으로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2번 볼게요. 로그 7의 세제곱근 7분의 1 이렇게 주어졌거든요. 지수 형태로 최대한 표현해 보라고 했었죠. 그래서 로그 7에 자, 일단은 분에 이렇게 역수가 취해져 있으니까 마이너스 지수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7에 마이너스. 자, 그 다음에 세제곱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요 앞에 있는 첨자는 분모로 가고 이쪽의 지수는 분자로 가죠.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제곱 이렇게 바꿔주실 수 있겠고요. 이제 해석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여러분들 좀 익숙해지셨을 것 같아요. 요 마이너스 3분의 1을 앞으로 내린 다음에 로그 7의 7은 1이다 라는 거 이용해서 마이너스 3분의 1이구나 이렇게 구해주는 거 첫 번째. 아니면 로그의 의미를 이제 진수를 밑의 거듭제곱 형태로 표현했을 때 이 지수 자리에 오는 숫자가 무엇이냐 라는 연산으로 해석해서 이 지수를 바로 읽어내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모두 가능하다. 여러분들 편한 대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가보죠. 3번도 여러분들이 이제 선생님이 처음 풀이로 보여드릴게요. 얘네들을 최대한 밑을 간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루트 3은 좀 복잡하니까 3의 2분의 1제곱으로 표현을 하고요. 루트 27 복잡해요. 3으로 표현할 건데 얘 앞에 첨자는 분모로, 얘는 3의 세제곱으로 보면서 요 지수는 분자로 하게 된다면 2분의 3제곱 이렇게 한꺼번에 표현이 가능하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로그의 밑변환 공식의 응용 버전, 밑의 지수도 개수로 뺄 수 있고 진수의 지수도 개수로 뺄 수 있는데 밑의 지수는 분모로 간다 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2분의 1분의 2분의 3 이렇게 꺼내서 3 이렇게 계산해주는 방법이 첫 번째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선생님은 처음 봤을 땐 이거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었냐면요, 만약에 선생님이라면 이거 이렇게 풀었을 거예요. 로그 루트 3에 루트 27을 루트 3의 세제곱으로 보는 거죠. 아까 선생님이 로그의 의미 뭐라고 했었더라? 진수를 밑의 거듭제곱 형태로 표현했을 때 그 지수를 읽어내는 연산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표현 가능한 순간에서 바로 3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는 거죠. 좀 더 간단한 암산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해석하면.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풀려고 해봤습니다. 두 가지 풀이 모두 좋은 풀이니까요, 잘 익혀두시길 바라겠습니다. 4번 가볼까요? 자, 로그 5의 2, 로그 5의 10, 여기까지 편한. 밑이 똑같아요. 자,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갑자기 밑에 4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불편. 자, 근데 거기에다가 분의 1이고요. 이쪽에 5가 들어가 있네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이걸 접근하는 방식은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여기에 전부 다 로그 5라고 통일된 것이 있으니까 얘를 로그 5로 통일을 하기 위해서 로그 4의 5를 밑변환 공식으로 밑이 5인 로그들로 바꾼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긴 하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익숙하시다면 요 진수에 5가 들어가 있으니까 얘가 밑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없을까? 즉, 밑과 진수의 자리 바꿈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밑과 진수를 자리 바꾸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이 식을 뒤집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요 로그 4의 5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로그 5의 4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이걸 의도하고 낸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이제 로그 간의 덧셈과 뺄셈이니까 덧셈은 진수 간의 곱셈으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뺄셈은 진수 간의 나눗셈으로 처리해주게 되면 이렇게 처리가 가능할 거고요. 약분해주시게 되면 로그 5에 5가 나오면서 1이라는 값을 구해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1번 문제에서 로그의 기본적인 연산들 알아봤습니다. 익숙해지시면 금방금방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니까요. 여러분들이 성질들 까먹은 거 있다면 다시 복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2번 상용 로그에 대한 문제예요. 로그 4.17은 0.6201 이렇게 나왔을 때 다음 값을 구해라 라고 나왔는데 숫자 배열이 동일한 숫자에 대한 상용 로그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자, 선생님이 소수점 위치를 어떻게 옮기는지만 기억을 하면 간단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417을 만들고 싶습니다. 근데 주어진 건 4.17이에요. 자, 그러면 4.17에서 417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수점을 뒤로 2칸 밀어야 되죠. 자, 소수점을 뒤로 2칸 밀려면 뭘 곱해야 된다? 10의 제곱. 이렇게 양수 제곱을 곱해주면 뒤로 간다라고 했어요. 그쵸? 그래서 10의 제곱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17이라고 하는 것은 4.17 곱하기 10의 제곱으로 표현 가능하니까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로그의 진수 간의 곱셈은 로그 간의 덧셈으로 처리하면 되니까 로그 4.17 더하기 로그 10의 제곱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로그 10의 제곱은 2, 이제 바로 읽을 수 있겠죠? 로그 4.17은 0.6201, 그러면 0.6201 더하기 2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니까 2.6201 이게 답이 되겠죠? 자, 두 번째 0.0417입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4.17을 기준으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만들어야 돼? 소수점이 앞으로 한 칸, 2칸 이동해야 되죠? 자, 소수점이 앞으로 이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마이너스 지수를 곱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2칸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앞으로 2칸.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로그 간의 덧셈으로 쪼개주게 되면 로그 4.17 더하기 로그 10의 제곱 마이너스 제곱 이렇게 표현은 가능할 거고요. 그럼 0.6201 빼기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계산해 주게 되면 얘를 계산하는 방법 여러 가지 있을 텐데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얘를 마이너스를 묶어요. 그래서 2 빼기 0.6201의 반대부 이렇게 해석을 하곤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이너스 1.3799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2번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용 로그 요거 주어진 값을 통해서 계산하는 거 수학 1에서 자주 나오니까요. 잘 봐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3번으로 넘어가 보죠. 3번 로그 a-2의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3a 더하기 10이 정리되기 위한 정수 a의 값을 구하시오. 밑과 진수가 문자로 나와 있는데 얘가 정의돼야 된대요. 그럼 뭘 만족해야 된다? 밑 조건과 진수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자, 그럼 먼저 밑 조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밑 조건 불러볼까요? 밑이 0보다 크고 1은 아니다. 즉 1이 아닌 양수 조건을 만족해야 되죠. 그럼 밑이라고 하는 a-2가 0보다 커야 되는데 그 값이 1은 아니어야 된다라는 거죠. 정리해주게 되면 a 값은 2보다 크고 a 값은 3이 아니다. 이렇게 풀어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가 1번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진수 조건도 봐줘야 되겠죠. 진수 조건은 뭐였더라? 진수가 양수다. 그쵸? 그럼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3a 더하기 10이라고 하는 애가 0보다 커져야 돼요. 음수 지금 앞에가 마이너스가 들어가서 좀 불편합니다. 전체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줄게요. a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10이 0보다 작다. 음수를 곱했으니까요. 그쵸? 전체 마이너스 1을 곱했으니까 부동 방향은 반대로 바뀌어줘야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인수분해를 해줬을 때 a-5 a 플러스 2 얘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올 테니까 얘를 방정식처럼 봤을 때 두 개의 해는 마이너스 2와 5가 나옵니다. 자, 근데 지금 작다라고 읽히니까 그 두 값 사이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보다 크고 5보다 작다. 요게 두 번째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1번 조건, 2번 조건 둘 중에 하나만 만족시켜도 되나요? 아니면 둘 다 만족시켜야 되나요? 그쵸? 하나라도 만족을 못하면 정의가 안 돼요. 그래서 둘 다 만족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둘 다 만족시킬 수 있는 범위를 한번 찾아보죠. 1번 조건부터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보다는 크면서 3은 아니어야 돼요. 자, 이런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2번 조건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5보다 작아야 됩니다. 이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범위는 지붕 2개짜리 범위를 체크해주면 되겠는데, 그러면 일단은 2보다 크고 3보다 작다 또는 3보다 크고 5보다 작다, 이렇게 구간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근데 우리는 지금 정수 A 값만 궁금하거든요. 그럼 요 사이에 정수가 뭐가 들어갈 수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되겠죠. 2 안 돼, 3 안 돼, 그러면 4, 5 안 돼, 그러니까 4밖에 없죠. 그래서 정수값 4, 이렇게 해서 결론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미 조건과 진수 조건을 물어볼 수 있는 대표적인 유형이었어요. 한 번 더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4번 가보죠. 다음 식을 간단히 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로그에서 밑변환 공식을 이용해서 자유자재로 계산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을 물어보는 문제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1번 볼게요. 일단은 5에 얘는 건드릴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여기 지수부터 한번 살펴보죠. 지금 봤을 때 서로 간의 밑과 진수의 관련이 있으면 곱셈도 계산이 가능하다. 뭘 통해서? 진수 조건을 통해서. 선생님이 이거 한번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지수에 있는 로그 5의 3 곱하기 로그 3의 11부터 계산해보고 가죠. 자, 각각을 밑변환 공식으로 바꿔줄 건데요. 밑은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 이제 상용 로그 배웠으니까 일반적인 상용 로그로 한번 표현을 해보죠. 밑 계속 반복해서 쓰는 것도 좀 귀찮고요. 그래서 밑이 10인 로그들로 밑변환 공식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앞에 있던 로그 5의 3이라고 하는 것은 밑은 밑이니까 밑인 5는 아래, 이렇게 분모 쪽으로 깔려야 되겠고요. 진수였던 3은 위로 떠올라야 되겠죠. 이렇게 로그 5분의 로그 3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고요. 뒤에 있는 것도 바꿔주면 로그 3분의 로그 11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로그 3 약분해 줄게요. 그러면 얘는 로그 5분의 로그 11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 상태로 계산하려고 하면 너무 복잡하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하나로 합칠 거예요. 밑변환 공식을 반대로 써서. 자, 그래서 밑은 밑이니까 아래에 있는 저 진수 5가 밑으로 깔릴 거고요. 위에 있던 진수가 진수로 오게 되는 이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식은 준식이라고 쓸 거거든요. 주어진 식은 5의 로그 5의 11입니다. 자, 지수의 로그가 들어가 있고 밑과 지수의 밑이 같아요. 이렇게 되면 약분되듯이 사라진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11이라는 값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자, 밑변환 공식을 두 번 활용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번으로 넘어가 보죠. 자, 로그 3의 5 빼기 로그 루트 3의 25. 벌써 좀 쎄합니다. 자, 그 다음 로그 5의 3 더하기 로그 5분의 1의 세제곱근 3. 자, 보시면 각 괄호를 봤을 때 첫 번째 괄호 같은 경우에는 밑은 3과 관련이 공통적으로 있고요. 진수는 5와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두 번째 괄호를 보게 되면 밑은 5와 관련이 있어 보이고요. 진수는 3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뭔가 서로 뒤집혀져 있네요. 그 두 개를 곱하면 분명히 사라지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일단은 한번 각각의 괄호를 정리를 해보죠. 근데 정리를 하기 전에 좀 각각을 간단하게 만들 필요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두 번째 있는 로그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을 최대한 간결한 소수 관련된 걸로 표현을 해주게 되면요. 로그 3의 2분의 1제곱에 5의 제곱 이렇게 표현이 가능할 거니까 저 2분의 1과 2라는 지수들을 앞쪽으로 꺼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얘는 2분의 1분의 2의 로그 3의 5 이렇게 되겠죠. 앞에 있는 이 개수 계산해주게 되면 아마 4라는 값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앞에 괄호를 풀어줬을 때 로그 3의 5 한 개의 덩어리라고 생각하시고요. 거기에서 4개의 덩어리를 뺀 거예요. 자, 그럼 덩어리 몇 개 남을까? 덩어리 빼기 4개의 덩어리 마이너스 3덩어리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배의
로그 3의 5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곱하기 뒤에 거 봅시다. 마찬가지로 요 5분의 1제곱이라고 하는 것을 5의 마이너스 1제곱으로 해석할 수 있고 저 세제곱근 3이라고 하는 것을 3의 3분의 1제곱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 각각의 지수들을 앞으로 꺼냈을 때 얘는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마이너스 3분의 1배의 로그 5의 3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앞에 덩어리 빼기 3분의 1 덩어리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3분의 2 덩어리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곱하기 3분의 2의 로그 5의 3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개수부터 계산을 한번 해보죠. 3 약분되면서 마이너스 2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로그 3의 5 곱하기 로그 5의 3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자, 여기 로그 5의 3 보시면요. 뭔가 밑과 진수가 서로 뒤바뀐 느낌 들지 않으신가요? 자, 그럼 여기서도 만약에 밑과 진수를 바꾸게 된다면 어떻게 한다? 식전체를 뒤집는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로그 3의 5분의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럼 똑같은 게 분모에 한 개 있고 분자에 한 개 있으니까 약분되겠죠. 그래서 깔끔하게 1로 계산이 되면서 답은 앞에 있던 상수 마이너스 2만 튀어나오게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4번 밑변환 공식들을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문제였고요. 5번으로 넘어가 보죠. 1보다 큰 세실수 ABC가 이러한 그 비례식을 만족한다고 합니다. 그때 로그 A의 B 더하기 로그 B의 A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둘 중에 하나만 구하게 되면 나머지 것은 밑과 진수가 서로 뒤바뀐 형태이기 때문에 앞에 거에 역수 이렇게 취해주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는 로그 A의 B를 찾아야 돼요. 근데 문제 조건에서 주어진 거 분명히 A랑 B가 들어가 있긴 한데 C라는 불청객이 끼어 있습니다. 저 C라는 것을 뭔가 만들어줘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은 비례식밖에 안 주어져 있기 때문에 얘를 그냥 있는 그대로 다룰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로그 A의 C, 로그 B의 C를 계산 가능한 숫자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비례상수라는 것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만약에 로그 A의 C가 3으로 주어지게 된다면 로그 B의 C는 2고요. 얘가 6으로 앞에 게 6으로 주어지게 된다면 뒤에 거는 4고요. 앞에 게 9로 주어지게 된다면 뒤에 거는 6이에요. 이런 관계를 우리는 비례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매번 달라지는 값이니까 우리가 한꺼번에 숫자로 표현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몇 배 3대 2의 비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각각 뒤에 어쨌든 3 곱하기 어쩌구가 된다면 두 번째 거는 2 곱하기 어쩌구가 돼야 된다 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그 상수를 K라고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비례상수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렇게 비례식이 주어졌을 때 각각의 항들을 계산 가능한 숫자로 바꿔주기 위해 사용하는 상수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례상수 K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렇게 로그 A와 C와 로그 B의 C를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서 단 K 값은 0이 아니어야 돼요. 0이면 뭐 말할 말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해주게 된다면 우리가 로그 A의 B는 C로 한번 살려서 표현을 해보죠. 밑을 C로 바꿔주는 방법, 없는 C를 만드는 방법은 밑변환 공식이죠. 그래서 얘를 로그 C의 A분의 로그 C의 B 이렇게 하면서 없는 C를 창조해낼 수 있어요. 자, 근데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C는 진수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될 값의 C는 밑에 있어요. 자, 그러면 진수에 있는 것을 밑으로 끌고 내려갈 방법이 필요하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밑과 진수의 위치를 바꾸면서 식을 뒤집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얘는 식이 뒤집힌다는 것은 분모분자 위치를 바꾼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얘는 로그 B의 C 분의 로그 A의 C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다. 자, 지금 보시면 얘가 밑과 진수 뒤집으면서 식이 바뀌었죠. 밑과 진수 뒤집으면서 분모분자 위치가 바뀌었죠. 이렇게 바꿔주신다. 자, 그럼 로그 A의 C는 3K였고요. 로그 B의 C는 2K였습니다. 그래서 2분의 3이구나. 구해주실 수 있겠고요. 자, 그럼 로그 B의 A라고 하는 애는 아까 말했듯이 밑과 진수의 위치를 바꾸내니까 이렇게 역수가 취해지게 될 거고요. 그러면 2분의 3의 역수 3분의 2가 나와줘야 되겠다.
자, 그럼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2분의 3 더하기 3분의 2니까요. 6으로 통분해 볼게요. 그러면 9 더하기 4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6분의 13이구나.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6번 넘어가 보죠. 6번 외부 자국의 세기를 I, 감각의 세기를 S라고 한다고 하면 이러한 식을 만족시킨대요. 아, 얘가 감각의 세기고 얘가 외부 자극이구나 라는 것만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느 자극의 세기가 600일 때 감각의 세기가 0.7이라고 한다면요. 자, 여기 자극의 세기 뭐라고 했어요? 자극이 I라고 했었고요. 감각 S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I 값은 600, 감각은 0.S는 0.7 이렇게 해서 넣었을 때 한번 식을 세워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자극의 세기가 60, 즉 I가 60일 때 그때의 S 값에 대해서 물어보는 상황입니다. 식 두 개 세워야 되겠죠. 세워봅시다. 자, 첫 번째 여기까지 끊어서 첫 번째고요. 여기가 두 번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S 대신에 0.7 넣어야 되죠. 0.7은 K배의 로그 600 이렇게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값을 계산하려면 상용 로그 값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도 로그 6 값을 알려줬어요. 그럼 얘는 최대한 6으로 표현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K 로그 600을 6 곱하기 100, 10의 제곱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진수 간의 곱셈은 로그 간의 덧셈으로 처리가 가능하니까 로그 6 더하기 로그 10의 제곱이죠. 그럼 로그 6은 0.8로 표현이 가능하고 뒤에 있는 로그 10의 제곱은 2일 거니까 2 더하기 0.8이거든요. 2.8이죠? 2.8K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고요. 양쪽 똑같이 10씩 곱하면서 이 소수점 한 칸씩 뒤로 밀어볼게요. 자, 그럼 7은 28K 약분 가능하죠? 따라서 4K는 1이니까 K값은 4분의 1이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첫 번째 식이 나오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식. 지금 이번에는 자극의 세기 I가 60으로 주어진 상황이에요. 그때 S값 구하는 거니까 S는 K 4분의 1이라고 우리 구했죠? 그러니까 K라고 둘 필요 없습니다. 4분의 1 로그 I 대신에 60이 들어가요. 자, 그럼 로그 60이라고 하는 것은 로그 6 곱하기 10이죠. 그럼 얘는 로그 6 더하기 로그 10이죠. 그리고 로그 10은 1이죠. 로그 6은 0.8이고 그럼 얘는 1.8 이렇게 계산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얘는 4분의 1 곱하기 0이래. 1.8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4분의 1.8 이렇게 될 텐데요. 양쪽 위아래에 똑같이 10씩 곱해주면서 소수점 한 칸 뒤로 밀어볼게요. 그리고 2로 약분해주게 되면요. 20분의 9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물론 이렇게 분수로 표현하고 마무리 지어도 상관없고요. 아니면 얘를 여러분들이 분수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꿔주셔도 문제 없겠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1.8 나누기 4 이렇게 해서 0.45 이렇게 들어가셔도 문제 없겠죠. 어느 방법으로든 여러분들이 0.45 또는 20분의 9라는 결론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 아니죠? 활용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다. 넣어주면 된다 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으로 넘어가 보죠. 두 실수 x, y가 이런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합니다. x-1, y-1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일단 x랑 y를 표현해내는 게 문제겠네요. 그쵸? 그래야지 우리가 x 빼기 1, y 빼기 1을 구할 테니까요. 자, 그래서 먼저 이렇게 같고 이렇게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식 두 개 세워볼게요. 2의 x제곱이 10입니다. 자, 요거 로그 버전으로 고쳐야 x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겠죠. x는 밑은 밑이라고 했어요. 그쵸? 그래서 로그 2의 10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2의 y제곱은 10 여기에 5의 y제곱이죠. 5의 y제곱은 10 똑같은 방법으로 표현해주게 되면 y는 로그 5의 10입니다. 자, 그럼 x-1이 필요하죠? 그러면 얘는 로그 2의 10 빼기 1인데요. 1이라고 하는 것을 로그 2의 2로 볼 수 있다면 그러면 밑이 똑같은 로그 간의 뺄셈이니까 진수 간의 나눗셈으로 처리했을 때 로그 2의 5라고 표현이 가능합니다. y-를 뭔가 감 오지 않나요?
얘는 로그 5의 10 빼기 1이니까 로그 5의 5를 빼주는 상황이 돼서 로그 5의 2가 됩니다. 아까 보지 않았나요? 이런 거? 그쵸? 자, 지금 그러면 로그 2의 5 곱하기 로그 5의 2인데요. 얘는 결과적으로 로그 2의 5 곱하기 밑과 진수의 위치를 바꾸시면서 역수를 취해주면 되는 거니까 깔끔하게 약분이 되면서 답은 1 이렇게 구해줄 수 있는 상황. 자, 그래서 얘도 결과적으로 밑변환 공식이었네요. 어렵진 않았죠? 자, 8번으로 넘어가 보죠. 로그 3의 2는 A, 로그 5의 3은 B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로그 90의 18을 A와 B로 나타내시오. 계산이 좀 더럽다고 느꼈던 친구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차근차근 가보죠. 봤을 때 일단은 여기에서 90이라는 생뚱맞은 밑이 등장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당황을 했을 거예요. 차근차근 바꾸시면 됩니다. 자, 일단 여기 18이라고 하는 값 보시면 얘는 2 곱하기 3의 제곱으로서 2와 3으로 구할 수 있는 애거든요. 그래서 먼저 얘부터 정리를 해보고 갈게요. 자, 그래서 로그 90의 18이라고 하는 애는 로그 90의 2 곱하기 3의 제곱으로 표현이 가능하면서 얘는 로그 90의 2 더하기 로그 90의 3의 제곱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저 제곱에 있는 지수 앞으로 끄집어 내려 봐도 문제 없겠죠? 그래서 로그 90의 2 더하기 2배의 로그 90의 3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당황스러울 거예요. 이대로 풀면 너무 복잡하지 않아요? 일단 요 풀이 방법으로 한번 가보고 선생님이 더 쉬운 풀이를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 여기까지 갔을 때 더 이상 진수를 간단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엔 어떻게 가냐면요, 이제 밑을 진수 자리로 올립니다. 그러면 뒤집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얘는 로그 2의 90분의 1 더하기 2 곱하기 로그 3의 90분의 1 이렇게 바꿔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로그 2의 90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90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10 곱하기 9잖아요. 그래서 2 곱하기 5 곱하기 3의 제곱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해결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에서 뭔가 여러분들이 좀 당황스러울 만한 게 갑자기 5가 등장해요 라는 것 때문에 당황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밑변환 공식을 써줘야 되는데 좀 어렵죠. 선생님도 이 풀이 방법으로 처음에 안 풀었어서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이렇게 푸는 친구가 있어서 이걸로 시도해 보려고 했는데 어렵네요. 돌아갈게요. 자, 이렇게 푸는 게 좀 어렵죠. 그래서 선생님은 어떻게 풀었냐면요, 지금 이 두 개의 조건을 봤을 때 3이라고 하는 게 공통적으로 들어가는구나 라는 것에 선생님은 주목을 했습니다. 자, 어떤 거에 주목했다고요? 둘 다 공통적으로 3이라는 것이 들어가는구나 라는 것에 주목을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밑을 통일시켜 놓으면 식이 간단해지니까 얘를 밑이 3인 로그로 바꿔볼 겁니다. 밑과 진수를 바꿔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게 되면 얘가 B다 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로그 3의 5라고 하는 것은 B분의 1이다 이렇게 둬놓고서는 주어진 것들을 그러면 전부 다 밑이 3인 로그들로 표현하면 훨씬 쉬워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선생님은 해결을 시도했습니다. 자, 그래서 로그 90의 18이라고 하는 것을 밑이 3인 걸로 다 바꿔볼 거예요. 그럼 밑변환 공식에 의해서 로그 3의 90분의 로그 3의 18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고요. 자, 그러면 90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봤을 때 2 곱하기 5 곱하기 3의 제곱, 즉 10 곱하기 9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고요. 18 같은 경우에는 2 곱하기 3의 제곱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단 말이죠. 자, 그럼 요거를 이제 진수 간의 곱셈들을 전부 다 로그 간의 덧셈으로 쪼갤 겁니다. 그러면 로그 3의 2 더하기 로그 3의 5 더하기 로그 3의 3의 제곱인데 2로 계산이 가능하겠죠. 다시 한번 로그 3의 2 더하기 로그 3의 3의 제곱이니까 2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A와 B분의 1로 표현하게 된다면 이 식은 A 더하기 B분의 1 더하기 2분의 A 더하기 2 이렇게 나오게 돼요.
여기에 있는 b분의 1 보기 거슬리니까 분모 분자에다가 똑같이 공평하게 b식을 곱해주게 되면 어떤 식이 등장하냐면요. ab 더하기 2b 더하기 1분의 ab 더하기 2b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를 하셔도 됩니다. 근데 선생님이 한 단계 더 갔어요. 너무 분모 분자가 똑같이 비슷하게 생겼다 이거죠. 그래서 더하기 1만 추가되면 딱 깔끔하게 약분되면서 1로 정리될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맘대로 더해주면 안 되죠. 빼기 1도 해서 상쇄되도록 만들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통분의 반대 과정으로 이렇게 먼저 덩어리 1로 계산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덩어리 이렇게 계산해주면서 마이너스 AB 더하기 2B 더하기 1분의 1 이렇게 정리를 해주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셔도 되고요, 안 하셔도 됩니다. 밑단계에서 마무리 지으셔도 충분합니다. 자, 이렇게 8번 해결해 봤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주어진 거를 그냥 막 활용하려고 하지 마시고 왜 이렇게 줬을까라는 걸 유추해 보셔야 돼요. 출제자의 의도를 보시면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걸 생으로 계산할 수는 없을 거니까 밑변환 공식을 활용하셔야 된단 말이죠. 그러려면 밑이 같게 통일이 돼야 되니까 여기에서 같은 요소가 무엇이 있을까라는 것에 주목을 하셔서 문제를 분석해 보시면 해결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9번으로 넘어가 보죠. 이거 문제 길어. 여러분들 벌써 질리시나요? 자, 중력과 저항을 고려하지 않을 때 뭐 이런 말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챙기셔야 될 것은 그냥 그렇구나 정도. 그래서 나중에 이런 게 나오면 잘 대입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문제는 솔직히 길기만 하고 실속이 없어요. 앞에 내용 다 넘어가셔도 솔직히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마지막에 있는 이 분사속력, 추진체의 분사속력이라고 하는 V라는 것이 우리가 구하고 싶은 문제와 관련이 있구나 라는 것만 찾아주시면 가능하고요. 나머지 뭐 여기 앞에 있는 뭐 샬라샬라 이런 것도 있죠. 다 얘네들은 어차피 뭉탱이로 값이 주어지는 식이기 때문에 지금 굳이 너무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이 문제풀이 설명하면서 얘기했는데 요 앞에 로켓 부분은 선생님이 오타입니다. 이쪽 부분은 지우셔야 돼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먼저 깔끔하게 지워놓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까지 지워놓고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오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 한번 해결해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일단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 각각 식으로 설정해 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한번 첫 번째 로켓 A의 상황을 한번 표현을 해보게 되면요, V라고 하는 것은 지금 문제 조건에서 안 주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A의 추진체 A 로켓의 추진체의 분사 속력을 VA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죠. 그러면 V1-V0 9라고 했습니다. 그 9라고 하는 값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넣은 거예요. 이 9라는 값을 통째로. 자, 그 다음에 V 대신에 VA 이렇게 A 거구나 라는 거 표시해 주고요. 로그 A에 M1분의 M0라고 하는 거 16이 통째로 들어간대요. 여기다가 넣어볼게요. 로그 A에 16. 로켓 B의 상황도 한번 그대로 써볼게요. 그러면 10B이 아니라 3이죠. 선생님처럼 실수하시면 안 돼요. 3은 이번엔 B의 상황이니까 VB 곱하기 로그 A에 10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식을 어떻게 조작해야 되는지 헷갈리실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뭘 구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로켓 A의 추진체의 분사속력, 선생님이 VA라고 쓴 거거든요. 그게 로켓 B의 분사속력이 몇 배인가? 즉 이것을 몇 배, 이걸 K라는 숫자로 표현한다고 치면 VA는 VB의 몇 배인가? 이렇게 식을 설정해 줄 수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될 값 K라고 하는 애는 VB분의 VA구나 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두 개의 식에서 이 덩어리를 구하려면 이렇게 나눠야 되겠죠? 자, 그래서 나눠봅시다. 자, 이렇게 나눠보게 된다면 3, 2라고 하는 값이 우리가 구하고 싶은 VB분의 VA, 그거 K라고 한번 표현해볼게요. K 곱하기 로그 A의 10분의 로그 A의 16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자, 근데 요거 A라는 값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밑이 같은 로그 간의 나눗셈,
어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밑변환 공식을 하나로 합칠 수 있겠죠. 자, 밑변환 공식을 하나로 합치게 되면 로그 10의 16이라는 게 나올 겁니다. 아, 그걸 구할 수 있게끔 로그 1.6의 값을 줬구나.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값은 밑변환 공식에 의해서 로그 10의 16, 10 생략해도 되겠죠. 로그 16으로 쓸 수 있고, 얘는 로그 1.6 곱하기 10으로 표현하는 게 가능하니까 로그 간의 덧셈에 의해서 로그 1.6 더하기 로그 10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결과적으로 1 더하기 0.2니까 1.2 이렇게 구해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K라고 하는 것은 1.2분의 3 이렇게 구해줄 수 있고요. 한 칸씩 뒤로 밀어보면 12분의 30이니까 3으로 약분해줄 수 있겠죠. 6으로 약분할까요? 2분의 5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2분의 5이구나 라고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식을 어떻게 짜집기 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을 통해서 식을 세우고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을 통해서 식을 두 개의 식을 어떻게 조작해야 되는지 요걸 찾아내는 연습을 하는 문제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10번입니다. 자, 두 실수 A, B가 다음 식을 만족시킬 때 라고 해놓고 다음 식을 A와 B로 나타내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A와 B를 식으로 표현해내야 되겠네요. 자, 여기에서 지수 읽어내려면 로그 써야 되겠죠. 로그 버전을 바꿉시다. A는 로그 2의 3, 밑은 밑이다. 자, 그럼 여기서도 밑은 밑이니까 B는 로그 5의 2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아까 문제랑 좀 유사합니다. 앞에서 봤던 8번 문제랑 좀 유사한데요. 지금도 밑이 달라요. 그쵸? 근데 우리는 A와 B로 모든 걸 표현해야 되는데 여기도 2, 여기도 2 뭔가 눈에 보입니다. 자, 그래서 B 조건을 조금 바꿔볼게요. 얘를 로그 2의 5분의 1로 바꿔주게 된다면 밑을 2로 통일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요걸 이용해서 좀 바꿔보죠. 자, 그럼 로그 5의 3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밑이 2인 로그들로 바꿔보도록 하죠. 그러면 얘는 로그 2의 5분의 로그 2의 3 이렇게 밑변환 공식을 써볼 수가 있겠고, 로그 2의 5는 B분의 1이라고 했고요. 로그 2의 3은 A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얘 바꿔주면 A, B 이렇게 구해줄 수 있을 거예요. 2번도 마찬가지로 밑변환 공식 써보면 될 텐데 지금 바로 쓰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얘를 좀 더 바꾸고 쓰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일단은 진수 간의 나눗셈을 로그 간의 뺄셈으로 바꾸어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각각을 표현해 줄 건데요. 요 앞에 있는 로그 3의 4부터 볼게요. 4가 2의 제곱이잖아요. 2 앞으로 꺼내주게 되면 2 로그 3의 2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데요. 로그 3의 2, 로그 2의 3 어떤 것 같아요? 밑과 진수의 위치가 바뀌었죠. 그래서 얘 역수 취해주면 된다. 그래서 얘는 결과적으로 A분의 2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겠죠. 이 로그 3의 2를 A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A분의 2로 계산이 된 상황이고요. 얘도 결과적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정리가 가능할 겁니다. 얘는 2배의 로그 3의 5로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 25가 5의 제곱이니까. 자, 그러면 이제 얘는 조금 내용이 좀 달라지는 것 같지만 사실 1번에서 봤거든요. 로그 5의 3이 AB다. 그럼 얘는 밑과 진수가 바뀌었으니까 AB분의 1이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AB분의 2구나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주어진 식은 A분의 2 마이너스 AB분의 2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요. A분의 2로 묶어버리면 되겠다. 그래서 A분의 2 1 빼기 B분의 1 이렇게 A분의 2라는 공통인수로 묶어주면 좀 더 깔끔하게 식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통분해서 쓰셔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요게 좀 더 깔끔하기 때문에 선생님은 요 형태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1번으로 넘어가 보죠. 다음 식을 간단히 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번 로그 2에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진수를 2에 대해서 표현을 해내시면 되겠죠. 이쪽을 최대한 진수 2로 통일시켜 볼게요. 그러면
4의 4분의 3제곱은 2의 제곱의 4분의 3제곱 이렇게 표현은 가능하니까 지수끼리 곱하게 되면 마치 두 개를 곱해서 약분하는 느낌으로 계산해주게 되면 2의 2분의 3제곱이 될 거예요. 좀 빨랐나요? 2의 제곱의 4분의 3제곱 이거는 2의 2 곱하기 4분의 3제곱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루트 2의 5제곱은 2의 2분의 5제곱 이렇게 바꿔 표현하는 거 가능하겠죠. 그러면 괄호 안만 계산을 했을 때는 지수간의 덧셈으로 처리를 해야 되니까 통분을 해주면 2의 4제곱이 나올 겁니다. 자, 근데 그거의 전체 2분의 1제곱이에요. 그래서 로그 2의 4제곱의 2분의 1제곱 그러면 지수간의 곱셈으로 처리를 했을 때 로그 2의 2의 제곱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요. 이 로그 연산을 진수를 밑의 거듭 제곱 형태로 표현했을 때 지수값을 읽어라 라고 해석해주게 되면 2구나 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죠. 자, 같은 방법으로 이쪽 루트 10, 10의 2분의 1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여기 10의 제곱의 3분의 1제곱, 세제곱근이니까 10의 3분의 2제곱으로 표현하는 거 가능합니다. 자, 얘 루트 10의 마이너스 3제곱으로 표현 가능해서 10의 마이너스 2분의 3제곱으로 표현 가능해요. 자, 그러면 각각 로그들을 사용 로그는 밑이 10인 로그니까 진수를 10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했을 때 그때 지수의 값을 읽어라 라고 해석을 해주게 된다면 주어진 식은 마이너스 2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2 빼기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이죠. 여기까지 계산하면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그러면 이쪽에서 더하기로 바뀌게 되면 통분을 해주게 되면 6분의 2 마이너스 2 플러스 6 9죠.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6분의 7로 계산이 되겠습니다. 기본 산수니까 조금 빠르게 넘어갔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12번 x의 범위가 주어졌는데요. 로그 루트 x와 로그 x제곱의 차가 정수일 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로그 x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구하는 친구를 봤습니다. 분명히 합리적인 추론이긴 해요. 자, 로그 루트 x라고 하는 것의 범위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로그 x의 범위가 지금 10부터 100까지로 주어져 있죠. 자, 그러면 루트 x라고 하는 것은 루트 x가 2분의 1제곱을 볼 수 있으니까 2분의 1 로그 x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러면 주어진 식에 2분의 1배를 해주면 되는 거죠. 양변에. 그래서 얘는 5보다 크고 50보다 작다 이렇게 한 다음에 로그 x제곱은 얘는 2배의 로그 x니까 얘는 20보다 크고 200보다 작다 라고 해서 두 개를 뺀 거죠. 그래서 두 개의 차라고 하는 것은 큰 거에서 작은 걸 뺀 거니까 15, 이쪽 150 해가지고 구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선생님이 잘못 구했죠. 미안해요. 선생님이 지금 선생님 품풀이가 아닌 걸로 하다 보니까 좀 헷갈렸네요. 자, 로그 x라고 하는 것이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양변에 전부 다 상용 로그를 취하게 되면. 자, 그러면 이쪽에서 해주게 되면 2분의 1, 1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 2배를 취하게 되면 2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큰 거에서 작은 것을 빼주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차는 뭐 여기에서 큰 것끼리 빼주고 작은 것끼리 빼줘서 이렇게 된다 라고 하면서 답은 이다 이렇게 구해주는 친구가 있는데요. 물론 이 풀이 완전 틀린 풀이 아닙니다. 맞는 풀이에요. 자, 근데 여기에서 사실 두 개의 차를 구하는 상황에서 큰 것 빼기 큰 거, 작은 것 빼기 작은 거 요게 항상 성립한다라는 이야기는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4 빼기 1을 해서 이쪽에 적는 게 과연 자연스러운 행위인가? 요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합리적으로 의심을 해보시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은 이런 문제를 조금 줄이기 위해서 어떤 걸 추천하냐면요. 이렇게 부등식 자체를 빼려고 하지 마시고 안에 있는 식부터 먼저 차이를 구해서 로그 x에 대한 식으로 표현한 다음에 그것의 범위를 얘를 통해서 구하는 것으로 정리를 해주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풀이 비교해 볼게요. 자, 먼저
로그 x의 범위는 똑같이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건 구해 두셔야 돼요. 자, 근데 로그 루트 x라고 하는 애는 2분의 1배의 로그 x로 표현이 가능하고 로그 x 제곱이라고 하는 애는 2 로그 x로 표현이 가능하죠. 따라서 차라고 하는 것을 먼저 정리하는 겁니다. 두 식의 차는 로그 x가 지금 양수기 때문에 2 로그 x 쪽이 크다라는 게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2분의 3 로그 x로 표현이 가능하고요. 로그 x의 범위가 이렇게 1과 2 사이이기 때문에 양변에 2분의 3을 곱해주게 되면 2분의 3 로그 x의 범위도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주어진 차는 정수기 때문에 2가 나와야 되겠구나 라는 걸로 볼 수 있겠고요. 그게 2분의 3 로그 x가 돼야 되니까 로그 x라고 하는 애는 3분의 4구나 이렇게 풀어주실 수 있습니다. 유사해 보이지만 흐름이 약간 반대거든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푸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쪽에서 만약에 음수가 나오게 되면서 여기에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경우, 그렇게 됐을 때는 똑같은 로그 x의 값을 가지더라도 한때는 요 경우 한때는 요 경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가능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등식 자체를 뺐을 때 오류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추천하는 방법은 먼저 식부터 정리를 해놓고 주어진 범위로 이 식을 식 자체에서 구하는, 식 자체의 범위를 구하는 이런 방식을 추천을 드립니다. 조금 뉘앙스를 익혀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13번입니다.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로그 A, 로그 B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로그 A의 B 더하기 로그 B의 A. 자, 그럼 지금 밑이 10인 것에 대한 조건을 줘놓고서는 갑자기 요거 두 개를 합쳤죠. 뭐 쓰라는 거예요? 그쵸? 밑변환 공식을 써봐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구해야 될 것부터 먼저 주목을 해보죠. 우리가 얘를 구하려면 밑을 10으로 바꿔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얘를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 로그 A분의 로그 B 이렇게 될 거고요. 뒤에 거는 로그 B분의 로그 A 이렇게 표현이 되면서 뭔가 통분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자, 여기에서 아까 문제랑 선생님이 접근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다라는 걸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여기에서 이거 두 개를 이용해서 로그 A의 B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그거 역수다 이렇게 푸는 거 아니었나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물론 그렇게 풀 수 있어요. 그쵸? 자, 근데 그렇게 풀려면 이 두 개의 값을 쉽게 구할 수 있다라는 전제가 있어야 돼요. 왜냐면 그거 두 개를 나눠야 되니까. 근데 지금 주어진 2차 부등식의 꼬라지를 보니 얘는 쉽게 풀리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근해 공식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로그 A와 로그 B를 직접 구하라는 문제는 아닐 것 같다 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하고 구해야 될 게 뭔가 좀 더 쉽게 풀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요거를 지금 탐구해보고 있는 겁니다. 흐름 이해 가셨나요? 자, 그래서 얘를 보시면 각각을 따로따로 구하는 건 어려워 보이니까 얘네들의 관계를 보기 위해서 통분해 볼 겁니다. 그러면 로그 A랑 로그 B가 곱해지게 되겠고 분자에서는 순서 조금 바꿔 적을게요. 로그 A의 제곱 더하기 로그 B의 제곱이 나옵니다. 뭔가 느낌이 오시죠? 우리가 따로따로 구하는 건 어렵지만 곱해져 있는 거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통해서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제곱 더하기 제곱, 곱셈 공식의 변형을 이용하면 합과 곱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데 합과 곱 우리가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통해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쓰라는 문제구나. 곱셈 공식의 변형 문제구나.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로그 A 더하기 로그 B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공식에 의해서 10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고 두 근의 곱 로그 A 곱하기 로그 B 라고 하는 것은 A분의 C, 즉 2라고 구해줄 수 있겠죠. 이것을 이용해서 분자에 있는 로그 A의 제곱 더하기 로그 B의 제곱 요거 구해주게 되면 곱셈 공식의 변형 공식 로그 A 더하기 로그 B의 제곱 전체 제곱 마이너스 2배의 로그 A 로그 B 이렇게 표현을 해주게 되면서 대입을 해줬을 때 10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2 곱하기 2 즉 100 빼기 4니까 96 이렇게 계산이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주어진 식에다가 넣어주게 되면요 얘는 결과적으로 2분의 96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48이구나 이렇게 구해주는 문제. 자, 그래서 아까 문제랑 유사해 보이지만 선생님이 다르게 푸는 이유에 대해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까처럼 따로따로 표현하기가 쉬운지 아니면 지금처럼 따로따로 표현해내기 어려운지 요거에 따라 접근 방법이 달라진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으로 넘어가 보죠. 이게 마지막 문제인가요? 오, 좋아요. 자, 별의 밝기는 지구에서 그 별을 볼 때 밝기인 겉보기 등급과 그 별이 지구에서 10파섹 거리에 있다고 가정했을 때 밝기인 절대 등급으로 나타낸다. 여기까지는 배경 설명이고요. 아, 그렇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X파섹. 아, 거리가 X구나. 겉보기 등급이 스몰 m이구나. 절대 등급이 라지 m이구나. 자, 그리고 이러한 식이 있구나. 자, 이제 넣어봅시다. 자, 지금 겉보기 등급 조그만 거였어요. 그쵸? 스몰 m. 얘가 4. 절대 등급 큰 라지 m이었어요. 마이너스 5를 대입합니다. 얘가 5배의 로그 x 마이너스 5구나.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몇 파섹, 즉 x를 구하는 거죠. 이 식만 정리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쪽 9는 5 로그 x 마이너스 5로 정리가 되니까 이항시켜주면 14는 5 로그 x. 아, 그러면 로그 x라고 하는 5분의 14네요. 끝. 이렇게 하고 싶은데 우리는 x 값을 구해야 된단 말이죠. 저 로그를 띄어내야 돼. 그럼 얘를 계산해야 되는데 아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용 로그 값을 먼저 줘놓고서는 이 진수의 값을 찾아내는 과정이죠. 우리가 선생님이 레벨 3에서 다뤘던 거. 자, 그래서 지금 그러려면 얘를 상용 로그로 표현해내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숫자, 소수점이 필요하겠네요. 얘를 소수로 표현해 볼게요. 얘는 10분의 28 이렇게 분모 문자에 똑같이 2배씩 취해 줄 수 있겠고요. 얘는 2.8 이렇게 되는데 2.8은 2 더하기 0.8로 표현이 가능할 것이고 2는 상용 로그로 표현했을 때 로그 10의 제곱, 즉 로그 100이죠. 0.8은 문제 조건에 의해서 로그 6.31이죠. 자, 이거 두 개를 더한다고 하면 진수간의 곱셈으로 처리하면 될 테니까 100 곱하기 6.31, 즉 631 이렇게 나올 테니까 아, x값은 631이구나. 즉 거리는 631 파섹이구나. 이렇게 구해주시는 문제입니다. 선생님이 레벨 3에서 다뤘던 내용이니까 이 과정이 만약에 어렵다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 상용 로그의 활용 파트 였나요? 상용 로그 파트였을 것 같은데 8차시의 레벨 3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선생님이 교과서 문제들 해설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틀렸던 문제들 위주로 한번 빠르게 살펴보시면서 시험 공부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